$100 that I'm gonna blow on a used guitar, a Fender or an Epiphone. What doesn't kill me makes me wonder and think of what the future will bring. But how I hope for California in the spring. Open road now, gonna find a place where my heart hits the ground. 안녕하세요, 소우투건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올란도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7년째 운행하고 있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올란도 오너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 올란도 LT 세이프티 모델이고요. 옵션은 하나도 추가하지 않은 그냥 그 상태로 출고했습니다. 그러면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탄지는 7년 정도 됐고 81,000km 정도 타고요. 그러면 이 차량 타시면서 들어간 전체적인 비용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 가액이 2,500만 원 정도예요. 정확한 금액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네.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당시 쉐보레에서 4주년 이벤트로 해서 할인을 90만 원 정도 받았고, 그리고 신혼부부 새 출발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네. 또 50만 원을 했고, 제가 이전 차량으로 가지고 있던 게 레조였거든요. 같은 대우 쉐보레 계열이라 재구매 이벤트까지 해서 13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2,300만 원대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1,6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캐피탈을 할부랑 알아보다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이율이 훨씬 저렴해서 700만 원을 신용대출로 하고 카드로 결제해서 캐시백을 받았고요. 보험료가 몇 번 수리를 받으면서 이제 좀 올라서 지금은 65만 원 정도? 지금 생각나는 비용은 딱 그 정도 같네요.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비는 복합 연비가 8km 정도로 공식으로 되어 있고요. 도심 연비가 7, 고속 연비가 9.7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방금 출발하기 전에 어플로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6.9 정도 나와요. 평균 6.9 정도. 네네, 전체 8만 내 전체가 6.9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막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아서 더 나오시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타고 싶지 않아서. 아, 네. 굳이 그렇게 노력하고 싶진 않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차량을 구매할 때 시대상이 중요하거든요. 2015년도면 그때 당시 이제 현대기아차의 이미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 최고로 안 좋을 때였어요. 이제 스탑해 논란도 있었고, 에어백 충돌각, 에어백 충돌각, 내외수 차량 차별. 이런 문제가 있었어서,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사는 첫 차다 보니까 안정성으로 그때 당시 인터넷 슈퍼카가 쉐보레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쉐보레로 알아봤고, 제 첫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탄탄하다. 당시에 스파크도 그랬고, 네. 쉐보레 차들의 전반적인 차량 강성? 그때 당시 현대기아보다 확실히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옛날에 i40 차주분이 나와서 말씀하셨던 게, 그분이 미드? 네. 라든지 드라마를 보면서 웨건이라든지 그 미국식 차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제가 좋아하는 차량이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쉐보레 임팔라 같은 거, 그리고 디자인도 그냥 투박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큰 차,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YF가 나오면서 국산차 디자인이 전부 다 이렇게 약간 유선형이 강조된 그런 디자인이 되면서 현기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았고, 제가 애초에 그런 디자인을 좋아했는데 마침 또 이 차의 디자인이 직선이잖아요. 그냥 깍 네모. 그랬어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에요, 제 기준에. 네, 그렇죠.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 차량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동급 사양 중에 이 정도 적재 공간을 가지고 이 정도 가격을 하는 차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봤던 모델들이 투싼, 코란도, 등급을 올려서는 산타페, 캡티바도 봤었고, i40도 봤었어요. 웨건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트렁크 디자인들이 뒤에서 깎아지는 쿠페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디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차는 또 그리고 거의 트렁크도 직각에 가까운 형태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공간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짐을 놓거나 적재 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적재 공간. 특히나 이제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짐이 엄청 많거든요. 그때는 그것만한 장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장점은 주행 안정성, 고속 직발이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대우차 직발이 좋다고 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 차가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거든요. 차를 렌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명절에 껴있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고 나가지고 그래갖고 산타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렌트카로. 이 고속도로 운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가끔 이렇게 그냥 얹혀놓고 고속도로에서 갈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갈 때 이 차를 운전하면서는 저 그런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직진 갈 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느껴져서 쭉 가는 크루즈 환경에서 진짜 잘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LT 세이프티를 하게 되는 거는 주행 안정성이랑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와이프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LT 세이프티를 고르게 되면 전후방 센서가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차가 많이 없었거든요. 전후방 센서가 들어가고 좌우 사각지대 경고까지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장점이죠. 가성비가 좋으니까. 트림 이름에 세이프티라는 게 붙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쉐보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단점을 같이 얘기할 건데, 쉐보레가 수리비가 조금 비쌉니다. 저는 근데 고장이 잘 많이 안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못 느끼는데,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시는 것들 보면 다른 현대 기아에 비해 많이 비싸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옵션, 어차피 감안하고 산 거라 지금은 이렇게 불만은 아닌데, 차 구매할 때만 해도 이 차는 전 트림에 블루투스 통화가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마이링크나 내비 옵션을 해야만 이게 돼요. LS 깡통 트림에는 또 내비도 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LT랑 LT 세이프티의 차이가 뭐냐면, LT 세이프티부터 이 버튼형 시동 버튼이 들어가요. 쉐보레 차주님들이 항상 옵션 얘기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당시인데 마이링크랑 정품 내비게이션 품질이 별로였어요. 애프터마켓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프터마켓으로 따로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마이링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좋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 단점이, 중간에 판매를 생각하시는 분이면 애초에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감가상각이 세게 들어가요. 지금 이 차가 같은 연소에 레이보다 싸거든요. 컨디션이 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레이보다 싸거나 스포티지보다 훨씬 쌉니다. 비슷한 컨디션이면. 중고로 사기에는 괜찮겠네요, 오히려. 네, 쉐보레는 저처럼 신차로 사서 폐차까지 가실 게 아니면 중고차가 가성비가 제일 좋죠. 그리고 이거는 고질병으로 얘기하는 게 미션 문제가 좀 있어요. 고령 미션이라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4만마다 미션 오일 갈았다, 미션 쿨러도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는 분도 뭐 나는 안 뻗었다 얘기하는데, 그 두 개 다 하신 분도 뭐 5만에 뻗었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거 보면 케바케구나. 네, 케바케가 좀 심한 것 같고 내구성의 문제가 조금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중고차로 사실 거면 좀 염두는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미션 같은 경우는 실제 주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고차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나요? 다이캐스트가 없어요, 이 차. 아예 없나요? 아예 없어요. 이게 아마존도 뒤져보고 이베이도 뒤져보고 국내에 뭐 뭘 다 뒤져봤는데, 스파크도 있고 아베오도 있고 크루즈도 있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모셨던 차들부터 해갖고 다이캐스트를 좀 모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원래 이 차는. 누가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2개 살게요. 아이고, 이거는 차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냥 네.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단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운전을 주로 제가 하고 와이프가 저 없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제가 졸릴 때 가끔씩 운전을 하는데, 초반에는 몰랐어요.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시승할 때 뒤에 승차는 괜찮냐 물어봤는데 괜찮대요, 와이프는. 그래서 저도 졸려서 탔는데, 아무리 후열이라고 해도 보통 이렇게 뒤 좌석이 약간 감싸주는 그런 형태로 되잖아요.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씩 내주잖아요. 근데 저 차는 그냥 약간 뭐냐면 평평한 나무 의자에 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감싸주는 부분에 디자인이 안 돼 있다고 해야 되나? 후석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중고로 알아보시는 신혼부부들 있으시면 무조건 타보셔야 돼요, 이 차는. 그러면 또 단점 있을까요? 살짝 아쉽다 할 거? 네,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 현대기아차는 아마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오토홀드인가요? 경사로에서 잡아주는 거 뭐라고 불러요? 경사로 밀림 방지. 경사로 밀림 네. 방지 기능이 이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그거 해야 돼요. 약간 브레이크랑 엑셀이랑 동시에 밟는. 이게 내려가니까. 네네네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이 네. 당황하실 네, 수도 네.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고 있어야 한다. 중고차도 시승 가능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언덕 구간에서 정차 안 해보시면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건 네. 크게 단점은 아니지만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겠죠. 이
차량을 중고차로 추천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 차가 이제 차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별명이 올란텔이에요. 올란텔? 네네, 올란텔. 숙소다.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2열이 피면 편하게 누울 수 있어요.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네. 그게 눕는데 지장이 안 될 정도로 중고차로 사서 차박을 즐기시려면 제 173인데 173도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올란도로 해보는 것도 괜찮고, 제가 놓으면 어떨까요?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180은 한번 누워보셔야 돼요. 아, 누워보고 네.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아이랑 탈 차를 고르신다면 올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차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생활 네. 필수품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올란도를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비용이랑 공간이랑 짐 싣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이 정도 가성비도 없다. 이어가는 질문인데요. 이 차량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로 구매하면 잘 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태 좋은 거를 알아보실 거면 한 1000만원? 1200? 비싼 거는 1500? 400도 봤어요. 차박으로 싸게 살 생각이다 이러면은 뭐 주행거리 많은 1000만원 이하대 거 사시면 되고, 나는 애랑 좀 오래 탈 거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좀 가격 올라가는 걸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쉐보레 중고차는 무조건 풀업 사셔야 됩니다. 어차피 감가 다 때려 맞은 거. 네, 감가 다 때려 맞은 거 풀업으로 사라. 풀업으로 사라. 그러면은 만약에 바꾼다면 나는 이런 차량을 타겠다. 어떤 차량인가요? 일단 쉐보레는 안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제가 쉐보레에 대해서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미국 브랜드고 대우에서 받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서 깊은 브랜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생각이 없는 건지, 이것도 이제 GM 코리아에서 내놓은 볼륨 모델인데 심지어 이게 안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종시키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지금 제가 LPG라 싼 거지, 이게 맨 처음에 출시될 때 디젤 기준으로 치면 이게 거의 산타페 깡통까지 갔었을걸요. 크루즈 단종되기 직전 모델 가격표를 딱 보면, 가격표 보시면 느낄 거예요. 얘네 안 팔고 싶은가? 이거는 쉐보레를 살려고 고려하셨다가 가격 때문에 물러선 분들은 무조건 느끼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와이프랑 얘기를 했던 게, 외제차로 갈 거면 아예 차급을 낮춰서, 이제 애도 크고 그러니까 큰 공간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네. 볼보 준준형 아니면 현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전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전기차 사겠죠. 그쵸. 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차예요. 이제 남자들이라면 차에 대한 로망들이 있잖아요. 나는 쏘는 차가 타보고 싶어, 이런 거라든지 외제차 타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아이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경제 사정으로 알아본 차인데, 와이프랑 애기 배 있는 채로 같이 가서 출고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차 타고 애기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래서, 누군가는 뭐 이제 그런 불편함들, 제가 말했던 뭐 미션 문제에 대한 불편함들 갖고 다시는 안 사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만족하고 같이 갈 생각이고 좋은 차입니다.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도 이 차를 간직하고 싶은 마음, 차를 간직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어떻게든 사진이라든 영상이든 간직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영상으로나 찍어 놓으면 인트로를 멋있게 찍어주고 하시니까 그렇게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나왔고, 네. 차는 불편함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소오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원런도 차주분들도 나와서 같이 아카이브로 완성해 주세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